그때 제 눈에 하이닉스가 들어왔습니다. 2001년 한 주당 가격이 3,000원을 넘나들 때였고 심지어 망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바닥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아니면 또의 심정으로 가진 돈을 몽땅 털어서 저질렀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살다 보면 누구나 재정적으로 전혀 원치 않았던 일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직하게 되었거나 여윳돈을 잘못 투자해서 몽땅 날렸다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적지 않은 빚까지 떠안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요, 길을 바꾸는 대신 자꾸만 그 길을 고치려고, 즉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길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내가 그 길을 고치려고 애쓰는 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사례는요, 앞으로 창창한 노후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 세대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문제는 나이를 떠나서 모두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얼추 3개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맞벌이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남편은 조금 머뭇거렸고 아내의 표정에는 어떤 결기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지난해 다니던 회사의 업황이 부진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아내는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매달 270만 원쯤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중학생 딸, 그리고 5년 전쯤에 싸게 분양받은 경기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지금 대략 7억 원쯤 한다는데 입주할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 원을 30년 상환으로 매달 50만 원 정도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은 5천만 원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IRP에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계속 적립을 했으니까 5천만 원쯤 되고 지금도 매달 70만 원씩을 노후 준비와 절세를 겸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4인 가족 보험으로 매달 57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정리해보면 이 가정의 월 소득은 남편의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그때 기준으로 430만 원 정도였고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은 대략 530만 원. 그 가운데 아이 2명에 대한 교육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250만 원쯤 쓴다는 건데 맞벌이 가정을 감안하면 알뜰한 편이죠. 자,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남편 취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달 적자가 100만 원씩 나고 있잖아요. 적자가 걱정입니다. 남편의 실업급여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 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속상합니다. 적극성도 없고 자꾸만 움츠러든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제발 뭐라도 저지르자라고 말한답니다. 상담을 하러 목적도 저지르기 위해서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진 목돈 5천만 원으로 매달 적자가 나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자, 투자는 원금을 보장할 수 없죠.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손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입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투자에 대한 불안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을 보면서 2000년대 초반 그 무렵에 저는 닷컴 버블 터지기 전 투자자들의 제안을 받고 크고 작은 그 당시 벤처 기업들이 절비했던 강남 우성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인터넷 손해사정 서비스를 창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회사도 폐업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아파트는 물론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남아있는 몇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와 달리 제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제가 취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면서 뭐라도 저질러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하이닉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는 SK그룹이 인수하기 훨씬 전이었는데 2001년 한 주당 가격이 3,000원을 넘나들 때였고 심지어 망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바닥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아니면 또의 심정으로 가진 돈을 몽땅 털어서 저질렀는데 그렇게 투자한 이후에 조금씩 주가가 오르더니 어느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딱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대박은 물 건너갔고 본전이라도 건졌으면 원이 없겠다 싶은 마음에 며칠을 더 버텨보다가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쫓기듯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샀던 하이닉스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 꿈 같은 가정보다 그때 원금이 반토막 났던 이유를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제 형편에 무조건 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했던 돈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이 아니었고 주가가 하락하면 적당껏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 매입 가격을 떨어뜨릴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박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은 자칫 알토란 같은 원금까지 날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의 현재 재정 상태, 특히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현금 흐름은 투자하기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해야 할 일은 대박 날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맞벌이 부부로서 누려왔던 안정적인 일상은 일단 스톱되었죠. 물론 돈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뀐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돈만 따져보면 이들 부부는 집도 있고 은퇴 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도 1억 원씩이나 됩니다. 더구나 남편은 실직했지만 아내 직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익숙했던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생각들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죠. 지금 우리 가정은 괜찮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길을 같이 찾아보자. 다행히 이들 부부도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략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지출을 줄여보자. 현재 100만 원 정도 적자 나는 것은 당장에 급하지 않은 은퇴자산 70만 원씩 적립하고 있었거든요. 은퇴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또한 보험료도 조금 많아 보인다. 그것도 조금 줄이면 당장에 적자는 면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비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내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육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어떨까? 예컨대 현재 5천만 원은 우리 가족들의 새 출발 기금,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2학에 실직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직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면 어떨까? 물론 당장에 돈이 급하면 아르바이트든 택배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에 또한 잔뜩 움츠려든 내 남편에게 먼저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사람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특히 내 가족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가치와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자, 이들 부부가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아내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중단했던 연금저축과 IRP에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들 부부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남편이 월급이 많은 직장에 취직했다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대박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뀐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데 노력했고 지금은 훨씬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때는 조금 전에 이 부부의 사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하게 길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산에 오르는 길은 많습니다. 잠시라도 다른 길을 우회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 오늘 함께 나눈 사례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